안녕하세요, 엉클 준입니다. 예, 엉클 준이 또 옛날 컴퓨터 살리기 그 시간을 갖기 위해 테스트 PC를 또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온 테스트 PC의 CPU는 사실은 중국으로 되돌아갈 뻔한 1세대 X58 제온 CPU X5650입니다. X5690은 가볍게 산책하듯 배틀그라운드 고등학교를 접수했죠. 사실은 X5650 이 CPU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날라온 이 X58 진샤 메인보드와 CPU X5650 그리고 램 ECC 메모리 8기가짜리 2개 16기가 이 콤보 세트가 도착했는데 계속 디바이스 에러를 뜨는 거예요. 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고장 안 난 것도 아니고 원인을 찾기 힘든 상황. 모든 디바이스를 다 제거하고도 디바이스 에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못 찾다가 X5690 15년 전 1세대 X58 제온 끝판왕 CPU가 먼저 새로 완본체 PC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14년 전 i5 2500K 그 완본체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2500K에 제가 2500K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2500K가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은 X5650 CPU를 탑재한 현재의 테스트 PC죠. 이 시스템이 처음 발생했던 오류인 디바이스 오류를 계속 윈도우즈 시작할 때 2500K가 보여줬어요. 똑같은 에러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500K의 그 디바이스 에러를 일으킨 주범은 CPU였습니다. 2500K의 5.0 오버클럭킹 도전에서 CPU가 뻗어버린 상태가 되면서 내부적인 CPU 내부에서 뭔가 오류에 의해서 윈도우즈 들어가기 전에 계속 장치 오류를 띄웠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그 전에 X 5650 이 CPU에서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X5650 마더보드 메모리 콤보 세트에
디바이스 오류 에러가 또 CPU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CPU도 X5650을 하나 더 구매를 해 놓았던 게 있어요. 그거하고 교체를 했어요. 얘는 지금 X5650 2 CPU입니다. 예. X56501 CPU를 빼고 X5650 2 CPU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디바이스 에러가 사라지면서 윈도우즈로 짜란 들어왔어요. 예. 아주 갈색 곰이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는 그런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떴네요. 예. 그래서 사실 보드와 메모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CPU 고장이었습니다. 예. CPU가 오래되다 보니까 CPU도 고장이 나네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컴퓨터 만든 역사상 CPU 오류는 최근에 두 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2500K 5기가 오버클럭킹 했을 때고, 두 번째 상황은 중국에서 마더보드, CPU, 램, 콤보 세트가 도착하자마자 원인을 알 수 없는 디바이스 오류가 일어난 요 X5650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2500K 상황이나 X56502 현재 테스트 PC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CPU 고장입니다. CPU 완전 뭐 먹통이 아니고 CPU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에이징이라고 봐야겠죠. 2500K는 어떻게 보면 오버클럭킹의 뭐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그 CPU 사망 사인이. 근데 여기 X5650은 사실 제가 오버클럭킹 크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오자마자 계속 그 현상이 반복되는 거 보면 CPU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패키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U를 제가 백업으로 사뒀던 X5650과 교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보낼 뻔 했는데 어쨌든 살려냈습니다. X5650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곰처럼 느릿느릿합니다. 거의 뭐 클럭 스피드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로 빨리 해도 터보를 보통 상태에서 터보를 해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평상시에는 2점 후반대, 조금 급하다 싶으면 3.0 기가 정도 그런 속도를 가지는데요.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다. 뭐 거북이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다가, 하지만 얘는 6코어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3.0 정도밖에 안 되는 클럭 스피드지만 6코어면 좀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또 말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성능을 테스트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클럭 스피드지만 느리다고 생각되지만 뭔가 묵직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6코어의 그런 우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쌉니다. X5690은 35,000원 정도 중고시장에서 구매를 가능한데요. 얘는 10,000원도 안 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X5690보다 반의 반값인 10,000원 정도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극가성비 CPU입니다. 극가성비 X58 제온 CPU이죠. 어떻게 보면 제온이 그런 가성비가 좋죠. 일반적으로 제온을 찾는 사람이 조금 드물고, 제온을 쓰기 위해서는 보드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온은 정말 찐 가성비족들이 찾는 그런 CPU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서 찐 가성비가 되었어요. 6코어 12스레드 CPU 3.0 정도의 최고 속도를 가지는 CPU가 단돈, 요거는 저는 마더보드, 램, CPU 이 세 개를 합쳐서 4만원 정도에서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했는데요. CPU 단품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PU 단품으로는 한 6,000원 정도, 뭐 우리나라 중국 별 차이 없이 그냥 어쨌든 10,000원 안 되는 정도의 그런 CPU 가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램은 한 10,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16,000원이고 4만원이면 16,000원을 빼면 34,000원 정도, 24,000원, 24,000원, 24,000원 정도가 보드 가격이 되는 거죠. 보드도 엄청나게 싸게 X58 보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보드는 진샤 보드인데요. 단품으로 사면 25,0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콤보 세트로 CPU X5650 그리고 ECC 메모리 8기가짜리 2개 16기가 그리고 진샤 X58 여기 보면 X58M 보드라고 되어 있어요. X58M 이런 보드명을 가지는 진샤 보드 이렇게 3개가 4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말 성능만 제대로 나오면 쓸만한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쪽에서는 대박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완본체 PC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엉클존입니다. 예, 엉클존이 또 선수, 예, 15년 전 제온 X5650이 탑재된 완본체 PC를 만들었습니다. 예, CPU는 X5650 15년 전 CPU이고요. 메인보드는 X58 칩셋이 탑재된 진샤 중국 메인보드입니다. 메모리는 16기가, 8기가짜리 2개, 1600MHz를 탑재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RX 560 2기가 모델입니다. 현재 탑재된 CPU X5650은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하지만 클럭 스피드가 최대로 3기가가 간당간당합니다. 예. 3기가 정도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는 느림보 거북이 CPU입니다. 하지만 요놈은 잠재력이 높습니다. 바로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거북이 CPU라도 6코어면 말이 달라지죠. 예, 한번 그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또 요놈의 가격입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2025년 4월 X5650의 전국 알리익스프레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달러로 말하면 4달러. 4달러입니다. 4달러. 예, 정말 싸죠. 싸도 이렇게 싸도 되나요? 예, 싼 게 비지떡이면 예, 먹고 방과 끼면 끝이지만 예, 얘는 제가 심상치 않아요. 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북인데 곰처럼 우직해요. 예, 예, 곰처럼 우직합니다. 거북인데 자기가 할 건 다 해요. 예, 그게 우직한 CPU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포텐이 높은 CPU라는 거죠. 6코어 CPU의 그런 포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 Z 를 띄워서 하드웨어를 좀 볼 거고요. 온도 특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를 켰습니다. 나날이 엉클존이 성능을 올려가면서 완본체 PC를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씩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했던 2500K FHD FHD 배틀그라운드 고개에서 운명하였지만 새로운 또 삶을 살면서 부활을 했습니다. 또 현재 돌아가고 있는 X5650, 사실 이 X5650은 전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메인보드, CPU, 램 이렇게 콤보 세트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디바이스 에러가 자꾸 떠서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엉클존이
2500K 때 CPU가 맛이 가는 걸 보고 그때 일어나던 디바이스 에러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 정말 우연치 않게 이거 뭐야 두 번 연달아 CPU가 고장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로 CPU를 백업용 CPU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완본체 PC에 들어가 있는 X5650은 X5650-2입니다. X5650-1은 지금 살짝 맛이 가서 따로 빼놨고요. X5650 다시 하나는 국내에서 샀어요. 국내도 가격이 얼마 안 비싸요. 어쨌든 6,000원, 만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4달러, 아주 싼 가격에 전국에서도 살 수 있고요. X5650, 4달러지만 제가 봤을 때 심상치 않습니다. X5650 웨스트미어 EP 1세대 제온이죠. 95W TDP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TDP가 괜찮아요. 오버클럭킹 하면 4.4기가까지도 되는데요. 그런 오버클럭킹 되는 CPU 치고는 상당히 TDP가 괜찮습니다. 95W 2500K 정도 수준이죠. i5 2500K 테크놀로지는 32나노 클럭 스피드는 2.67GHz 정도의 어떻게 보면 3기가가 안 되니까 좀 느리다고 봐야겠죠. 2.6기가 정도의 전격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가 20이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20이 적용이 됐을 때 2.8 정도의 그런 코어 스피드를 가집니다. 뭐 23이 적용되면 얼추 3기가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버스 스피드를 제가 조금 오버클럭킹 했어요. 원래 133인데 140으로 오버클럭킹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오른 겁니다. 2.67에서 2.8 정도. 여기서 성수가 또 23이 적용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3.0 정도의 최대 클럭 스피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포텐이 높습니다. 6코어입니다. 6코어. 6코어 12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이 됩니다. 명령은 VT-X, AES까지 적용이 되고요. AVX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1세대 웨스트미어 EP, 웨스트미어 코드네임의 그런 1세대 CPU입니다. 메인보드는 X58M, M은 미니 ATX라는, 마이크로 ATX라는 뜻이죠. X58인데 조금 작은 보드다. 중국의 진샤 보드라고 있습니다. 보드 메이커인데요. 사실 잘 모르죠. 중국 물건 안 써보신 분들은. PCI 익스프레스 2.0 버스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2.0이면 인터넷 감상 사무용으로 떡을 칩니다. 떡을 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성능이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잔치를 부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PCI 익스프레스 2.0 버스 스피드를 자랑하고요. 바이오스, 이 보드는, X58, 이 진시아 보드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여기 보면 바이오스가 2019년 바이오스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겠네요. 하지만 이 CPU는, CPU, X5650은 2010년도에 나온 15년 된 제온 CPU입니다. 15년 된 제온 CPU가 그 9년 뒤에 만들어진 중국 진샤 X58M
메인보드와 결합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거죠. 예. 그렇게 부활이 됐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픽 인터페이스 익스프레스 3.0입니다. PCI 익스프레스 3.0입니다. 예, 8배속, 8.0 GT per second까지 최대 지원합니다. 예. PCI 익스프레스 3.0 정도면, RTX 뭐 2000대, 3000대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뭐 PCI 익스프레스 2.0이면 GTX급까지는 다 커버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4.0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4000, RTX 4000, 5000 뭐 여기까지 커버가 되겠죠. 이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메모리 DDR3 16기가 달아줬습니다. 근데 메모리 속도가 그렇게 안 나네요. 제가 1600MHz를 달아줬는데 이게 계산해보면 724, 700MHz 치면 724, 1600MHz 안 나오네요. 1400MHz 정도 나오는 속도가 메모리 속도는 조금 느리네요. 요건 뭐 제가 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진샤 X58 보드는 메모리 오버클럭킹, CPU 오버클럭킹 거의 안 됩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요. 그냥 조금 뭐 133에서 140 정도 버스 스피드 요거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요 정도까지만 되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는 보통 오버클럭킹 되면 140보다는 더 높은 150, 160까지 올라가는데 140이면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기본이 133이거든요. 버스 스피드가. 근데 140 정도만 되고 그 위에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메인보드 했고 메모리 이게 12800 PC3 DDR3 12800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ECC 메모리네요. ECC 메모리. DDR3L이라고 적혀 있네요. RDIM. 뭐 ECC 메모리를 실제 메모리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여기 보면 ECC 메모리일 때는 여기 끝에 E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 메모 U라고 적혀 있고 맞을 거예요. 어쨌든 보니까 DDR3L, RDIM이라고 요거 좀 다르네요. ECC 메모리 원래 그 콤보 세트로 CPU, 메모리, 마더보드 같이 왔거든요. 그때 ECC 메모리로 같이 왔어요. ECC 메모리는 제온 서버용 CPU와 함께 쓰여질 수 있는 에러를 검출해 가지고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드의 그런 서버에서 사용하는 그런 ECC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라는 거죠. 일반 그 데스크탑 CPU랑 같이 못 쓰거든요. 서버용 제온 CPU랑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용이기 때문에 조금 쌉니다. 일반 메모리는 범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많이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그 10% 20%라도 좀 아끼고 싶은 사람은 ECC 메모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DDR3 12800 ECC 메모리 를 슬롯 1, 슬롯 2 슬롯 1, 슬롯 2 이렇게 달아 꽂아 줬습니다. 8기가씩 두 개니까 16기가죠. 저는 16기가를 달아주는 기준이 있어요. i7급 또는 6코어 이상
4코어 8스레드 또는 6코어 이상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16기가를 달아주고요. 4코어 4스레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16기가를 안 달아줘요. 4코어 4스레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코어 4스레드면 라이트 게임하고 사무용 인터넷 감상용으로 적당한 CPU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8기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CPU 다음에 메모리를 또 확인해 봤고요. 그래픽 카드는 AMD 라데온 RX 560 2기가 GDDR5 밴드는 LP다. 이렇게 장착해 줬습니다. RX 560 4기가도 있고 2기가도 있는데 여기에는 2기가를 달아줬습니다. 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벤치를 돌리면서 온도도 한번 볼까요? CPU 여기 벤치를 돌리니까 3기가로 한번 찍었네요. 온도는 벤치 돌리니까 50도 벤치가 끝나니까 40도 30도 되고 아주 오버클럭킹을 안 하니까 그냥 강압한 기쿨로만으로도 충분히 쿨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멀티 성능이 길죠. 이렇게 싱글 성능이 짧고 2600하고 2600K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i7 2600K와 비교해 보면 멀티 성능은 2600K보다 뛰어난데 싱글 성능은 2600K보다는 떨어지는 X5650입니다. 한마디로 색색하지는 않지만 거북이 CPU이지만 우직한 곰 같은 그런 우직함이 있다는 거죠. 포텐이 있고 힘이 세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스트레스 CPU는 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버클럭킹이 안 했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좀 강압한 기쿨로 충분히 쿨링할 수 있는 사실 오버클럭킹 안 하면 그냥 기쿨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혹시나 또 오버클럭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몰라서 그냥 조금 강압한 기쿨을 달아줬습니다. 54도 아주 너무 온도가 너무 착해서 크게 의미는 없네요. 요렇게 현재 인텔 제온 X5650 $4짜리 극가성비 CPU 15년 전 X58 보드용 CPU X5650 $4 옛날에 만나요. 김도환이 자기 친구들 6.25 때 노역할 때 미군 장교에게 $4 안 주면 일 안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 $4 유효할까요? X5650 찐 가성비 CPU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CPU, 메인보드, 메모리 합쳐서 4만원 아주 찐 가성비 조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요 놈의 능력을 한번 인터넷 그리고 웹페이지 갱신 그런 걸로 CPU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전체적인 게임 성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네, 엉클준이 돌아왔습니다. 스펙을 좀 살펴봤고요. X5650 X5650 1을 어떻게 보면 에이징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에이징 현상으로 CPU를 보내고, 예, 2번 연장 CPU를 보내고 있는 엉클준입니다. 예, 15년 이 정도 되니까, 예, CPU도 정말 생명을 다 하긴 하네요. 예, 저는 CPU 고장 안 나는 줄 알았는데, 10년 정도는 버티는 것 같은데, 15년은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예, 2개 연장, i5 2500K1, 예, 그리고 X5650 제온 CPU 2개를 연장, 예, 보내고, 예, 이렇게 새로 또 데이터가 이렇게 완본제 PC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언제 맛이 갈지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돌아가니까, 예, 예전에 그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윈도우즈 웹페이지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SN, 예, 새 탭을 열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 갱신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예. 뭔가 느낌 있죠? 예. 3기가대의 그런 갱신 속도. 조금, 확, 색색하지는 않아요. 색색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늦게 뜨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물 흐르듯이, 예. 예. 듀얼코어나 쿼드코어의 3기가대하고 느낌이 다르죠. 얘는 지금 6코어입니다. 예. X5650은 6코어 12스레드, 하이퍼 스레드까지 지원된, 예, 상당히 그 당시 15년 전 1세대 X58 칩셋을 사용했던 그 시대에는 정말 잘 나갔던 그런 CPU입니다. 거북이지만, 예, 닌자 거북이였던 거죠. 예, 사실은. 예, 예, 닌자 거북이. 예. 표현이 딱 좋네요. 닌자 거북이. 예, 느리지만 뭔가 한 칼 하는, 6코어의 그런 내공이 있는 그런 CPU X5650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 성능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뭐 쌕쌕한 느낌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뚝뚝뚝 나와요. 예, 그쵸? 예. 3.0기가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 6코어 12스레드의 그런 멀티 성능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느리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 뛰듯이, 예,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느긋하게 이렇게 마라톤 뛰듯이, 조깅하듯이 일하는 그런 C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북인데, 뭔가 곰 같은 우직함이 있습니다. 예,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쌕쌕하지는 않습니다. 치타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곰처럼 우직한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예, 웹페이지 갱신을 확인했고요. 예,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예, 어떻게 뜨는지 봐야겠죠. 예, 유튜브도 비슷하게, 예, 또 이렇게 갱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섹섹한 느낌은 아닌데 뚝뚝뚝뚝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6코어 12스레드의 그 안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 6코어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예. 코어가 깡패다. 그 말도 일면, 예, 일리가 있어요. 예. 코어가 깡패다. 클럭이 깡패다. 클럭은 쌕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이 코어 클럭 스피드, 싱글 성능은 높으면 빠릿빠릿한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안정감은, 예, 멀티 성능이, 예, 안정감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스레드가 많고 코어가 많으면 서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코어 쪽에 또는 스레드 쪽에, 예, 도움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옆에 있는 스레드들이, 예, 또는 코어들이,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멀티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멀티 성능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예, 검과 창이 있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예, 무용지물이죠. 예. 적토마가, 예,
명장을 만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달릴 수가 없죠. 예. 멀티 성능이 좋은 그런 CPU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 또는 게이머들이 있어줘야지 이제 이 CPU가 빛을 발합니다. 예. 안 그러면 그냥 클럭이 낮고 좀 안 빠릿빠릿하다고 그냥 공을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희한한 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가격을 보면 코어 개수보다는 이런 멀티 성능보다는 클럭 스피드를 좀 쳐주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클럭 스피드가 이렇게 섹섹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같은 6코어라도 같은 6코어와 8코어가 있어요. 근데 6코어와 8코어가 있는데 6코어가 조금 클럭 스피드가 빠르고 오버클럭킹이 좀 된다는 이유로 가격이 8코어의 그 2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가격 정책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실속 있게 또 내가 필요한 그런 CPU를 체리 피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좀 싼 CPU를 내가 쓰임에 맞게 또 구매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내가 그렇게 클럭 스피드에 목매일 필요 없다. 그냥 안정적인 그런 작업 성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굳이 CPU의 그런 싱글 클럭 스피드가 높은 걸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한 클럭 스피드에 뭐 3점 중반대 클럭 스피드에 코어가 스레드가 많은 그런 CPU를 선택할 수 있죠. 가격이 그 대신 조금 싸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체리 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GTA5 인핸스드 에디션 한번 동영상 재생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5650에 RX 560 2기가 CPU의 조합입니다. 보드는 X58 보드이고요. 현재 FHD 아니네요. QHD네요. QHD 1440p 60 QHD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양상이 깨끗합니다. 쨍하고 FHD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겠죠. QHD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안정감, 거기에다가 RX 560의 준수한 그런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완본체 PC의 QHD 동영상 재생 성능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QHD 정도에서 아주 눈 아프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네요. 3.0 클럭 스피드 느리다고 거북이라고 구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달러의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4달러의 그런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QHD는 정말 완벽합니다. RX 560도 성능이 괜찮네요. RX 560 2기가인데 FHD에서 전혀 끊김없이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6코어 12스레드의 안정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입이 쫙쫙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2025년도에 이 정도 가성비 있는 CPU 메인보드 메모리 조합이 있을까요? 4만원에 CPU X5650 그리고 ECC 메모리 16기가 메인보드 X58 메인보드입니다. QHD를 아주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렌더링 해주고 있는
예, X58 보드에 X5650 CPU가 탑재되어 있는 반분체 PC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면 4K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K. 4K.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4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죠? 4K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게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하드웨어는 제가 봤을 때는 4K를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사양이고요. 조금씩 끊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현재 엉클준이 사용하고 있는 동굴 와이파이가 최대 25 메가 bps를 내려받게 하고 있는데요. 최대니까 평균으로 하면 한 20 메가 bps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톡톡톡톡 튀는 거는 그런 4K를 재생하기 위한 그런 내려받기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무선 동굴 와이파이 이것이 지금 4K 자연스러운 재생을 위해 필요한 25메가 bps를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톡톡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뭐 네트워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좀 괜찮게 또 내려받게 될 때는 또 괜찮게 또 자연스럽게 4K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K가 이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4K까지 이제 X5650 까딱 잘못했으면 반품 될 뻔했던 CPU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2번 연달아 CPU가 고장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원인을 찾아서 보드와 메모리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K까지도 나쁘지 않게 지금 어려운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4K가 자연스럽게 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재생 성능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게임 성능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2를 가지고 좀 라이트 게임의 그런 가능성을 볼 거고요. 펍지 배틀그라운드로 가지고 중급 3D 게임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또 엉클준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클준이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4달러. 4달러짜리 거북이 제온 CPU, 15년 된 거북이 제온 CPU X5650의 게임 성능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이 정도 성능의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3기가 최대 클럭 스피드를 자랑하는 물론 거북이 CPU지만 이걸
4달러에 그 가성비로 예, 경험해 볼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메인보드와 메모리까지 콤보로 세트로 구입하면 4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드는 한 25,000원이고요. 진샤보드 X58M2 메인보드는 단품으로 사면 2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5,000원이 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CPU가 한 6,000원 정도 할당이 됐을 거고, 메모리는 한 9,000원 뭐 그 정도 할당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콤보로 하면 훨씬 더 가격이 싸지고 저렴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 4월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성비 PC 조합이 나온 거 아닌가, 엉클존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RX 560 2기가 750 Ti, GTX 750 Ti보다 더 성능이 좋고 760과 비슷한 그런 성능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조금의 그런 최적화 문제는 있지만 나름 성능이 괜찮은 560 그래픽 카드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560 중고로 구매를 하면 RX 560 3만원, 4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이 완본체 PC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탑급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전체적인 딱 재료비만 해보면 10만원 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만드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재료비만 딱 본다면 10만원 초반 정도의 그런 가격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극가성비 본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게임 성능만 좋아지면 말 다 한 거죠. 게임 성능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I 애프터 버너를 먼저 키고요. 뭔가 감으로 보기보다는 수치로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디아블로 3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3는 라이트 게임 성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서버 점검이 서버 점검 예고를 했네요.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5시부터. 이런 점검 때를 피해서 또 테스트를 해야 되겠네요. 금요일 5시에는 디아블로 점검을 합니다. 디아블로 Reapers of Souls 15년 된 게임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최신 버전들도 많이 나왔죠. 디아블로 최신 버전은 사양이 조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디아블로 3 돌릴 정도가 되면 디아블로 최신 버전도 크게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대기방에 들어왔습니다. 대기방에서 디아블로 CPU 사용료는 10%, GPU 사용료는 0%. 여기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게임 계속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가 라이트하기 때문에 현재
완본체 PC X5650 CPU를 탑재한 이 완본체 PC로는 어떻게 보면 산책하는 느낌 또는 그냥 명상하는 느낌. 명상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그런 게임입니다. 예. 처음에 그 코어트 두오 시절에는 디아블로 이 게임으로 테스트가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 1세대 이렇게 넘어오니까 코어 수도 6코어도 나오고 클럭도 4기가가 넘어가는 그런 CPU가 나오니까 디아블로는 아직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고개점 느낌이 듭니다. 예. GPU는 99% 적당하게 치고 있고요. CPU는 22%, 23%. 역시 6코어가 여유가 있습니다. 3기가지만 클럭 스피드가 3기가지만 3기가 조금 안 되네요. 2.933기가지만 야 FPS가 134, 120이 넘어버렸네요. 와, 이런 클럭 스피드가 나오고 있어요. 아, i7 960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정적이고, 그냥 평소, 그냥, 오버클럭킹 안 하고 일반 성능으로, 오버클럭킹, 4기가 넘게 오버클럭킹을 한 i7 960만큼 또 성능이 나오네요. 960은 4코어 8스레드입니다. 나쁘지 않는 스펙인데요. 4코어와 6코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6코어는 그냥 일반 오버클럭킹 안 하고 일반 디폴트 상황에서 돌려도 4코어의 오버클럭킹 한 그런 정도의 그런 성능이 나옵니다. 120프레임, 평균 12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4만원짜리 CPU가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그냥 진짜, 현재 제가 지금 만나본 가성비 PC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4달러 CPU가 이 정도 성능입니다. 보면 GPU가 제로가 됐을 때 FPS가 60 정도 되고요. GPU가 또 100건째 될 때 또 갑자기 또 프레임이 120까지만 올라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있는 그 적들이 나타나면 그때 써야 이 그래픽 카드가 작동이 하네요. 그래픽 카드 작동하면서 이거 다 OS나 이런 그래픽 카드에서 이런 그걸 하나 봐요. 이런 그 아이들 상태와 실제로 적과 전투를 하는 상태 그걸 판단하나 봐요. 12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CPU가 널널합니다. 20% 30%대. 이 정도면 CPU가 너무 성능이 좋네요. 거북이 CPU라도 코어가 6개, 스레드가 12개가 되니까 이건 뭔가 곰 같은 비스트의 그런 뚝심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느낌. 이래서 코어를 늘리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봐요. 안정된 그런 프레임 유지와 멀티 성능이 엄청나게 멀티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 성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능을 봤을 때는 i7 960 만큼의 그런 클럭 스피드는 아니지만 3기가대의 그런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도
i7 960에 4기가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의 그 정도의 디아블로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안정성, 프레임 안정성은 6코의 그런 안정적인 멀티 성능 덕분에 더 하위 방어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없이 안정적으로 120프레임 또는 60프레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i7 960하고 현재 완본체 PC의 CPU X5650 뭘 쓸래? 그런다면 당연히 X5650을 선택하겠습니다. 쌕쌕한 클럭 스피드는 아니지만 아주 안정적인 그런 PC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물론 당연히 i7 960보다 현재 완본체 PC에 장착된 X5650이 더 가성비가 좋죠. i7 960은 15,000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X5650은 만원도 안 합니다. 6,000원? 4달러입니다. 4달러.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4달러에 6코어 12스레드 3GHz 클럭 스피드 그런 CPU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 중에는 최고의 그런 가성비 성능이 있는데 가격도 너무 착해. 아직 X5650보다 가성비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엉클준 기준입니다. 아직 기억을 해도 기억나는 게 없네요. i5 2500K도 아니고 i7 960은 비싸고 제가 봤을 때 960은 X5650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런 인지도라든지 지명도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고 중고 시장의 그런 CPU 가격은 성능에 딱 맞게 항상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냐, 인기가 있냐, 그리고 많이 찾냐, 그리고 희귀도가 있냐, 그리고 보드 같은 게 좀 잘 나오냐, 지원하는 보드들이 그런 것들 다른 CPU 자체 성능 이외의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찐 가성비는 역시 제온인 것 같아요. 제온의 찐 가성비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제온 안에는 그래픽 내장이 없고요. 그리고 보드를 신경 써서 구해야 돼요. 제온을 지원하는 보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메모리는 ECC 메모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조금 괜찮죠. 일단 제온은 인지도 쪽에서 이제 일반 데스크탑 i 시리즈 보다는 딸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찐 가성비 쪽들은 이런 제온이랑 i 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해서 또 구한답니다. 자, 그러면 펍지 배틀그라운드 한번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또 돌아간다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잠깐만, 콘텐츠 다운로드 하네요.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방금방 올라가네요. 콘텐츠 다운로드가 이제 그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콘텐츠 다운로드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엉클준이 다시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를 받고 게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기방에 들어왔는데요. 예, 대기방 FPS를 한번 볼까요? 41 FPS, CPU 사용률 70, 63%, CPU 100%를 왔다 갔다 하면서 GPU는 100%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다 쓰고 있네요. CPU 75%, 74%. 예. 그러면 테스트를 훈련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HD 배틀그라운드는 3D 게임 요즘 2025년 중급 게임으로 중급 사양의 그런 PC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FPS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황을 잘 판단해야겠죠. 카메라는 잘 움직이는지, 움직임은 잘 가져가 주는지, CPU는 100% 차는지 안 차는지, 그리고 몇 FPS가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화면은 안 뜨네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과정 중에 FPS를 확인해 보면 CPU 90%를 치고 있고요. GPU도 90% 이상을 치고 있고요. FPS가 50, 70, 75, 73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메뉴를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닫아지네요. 카메라도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트 바이크 운전하기. 더트 바이크를 운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쏘는 소리가 나는데요. 사람도 뛰어가고 아주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CPU 코어는 90%를 치고 있고 코어 스피드가 싱글 코어 스피드가 3기가 채 안 되지만 그래도 50 fps 사람 많은 데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60 fps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70 fps 넘어가네요. 80도 방금 보였어요. 되게 느낌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키보드가 내가 마음 움직이고 싶은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충돌도 해보고 있어요. 프레임이 꽤 잘 나옵니다. 70프레임. 사람들 많은 데서도 6, 7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좀 놀아주면 안 될까요? 안 되는군요. 청소면서 바쁜 단발머리, 초록머리였습니다.
총을 막 쏘고 있는데, 예, 프레임이 계속 70프레임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CPU 사용률은 꽤 높아요. 90% 후반? 80%, 90%대예요. 그런데 90%대도 이렇게 입력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60fps. 평균,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6, 70fps가 나오고 있어요. 6, 70? 60은 넘고, 70 정도? 6, 70fps? 또 멀리다 보면 50프레임 때도 나오고, 50fps 때도 나오고, 이 정도면, 배그를, 최소한 그래도 답답하지는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좀 잘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호, X5650, 비록 3기가도 안 되는 클럭 스피드지만, 3기가도 안 되는 클럭 스피드지만, 나름 느린 걸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딱 느낌상으로는 i7 960 오버클럭킹 4기가를 했었던 그때 프레임은 더 안정적이에요. 프레임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오토바이 다시 살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자. 오토바이 고장났나? 아닌데. F 지금 좀 한간 쪽으로 나왔는데요. 한간 쪽으로 나오니까 80프레임, 80프레임, 90프레임도 나오고 있어요. 오. 90프레임대가 또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될 때는 되는데요.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서 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배그가 무리였나 봅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X5650 이 시스템에게는 배그는 무리였나 봅니다. 상당히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갔는데 파란색 디바이스 에러가 떠버렸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배그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윈도우즈 에서 디바이스 에러를 띄우면서 파란색으로 보이면서 윈도우즈가 재부팅이 되었어요. 사실 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오늘 한 3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아까 파란 화면으로 계속 마무리해 쳤습니다. 좀 더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달러짜리 X5650
6코어 12스레드 그 스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 뭐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